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성로 YBM 닥터 토익 추희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휘 꿀팁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죠. 어휘요? 여러분들, 어휘 대단한 숙제죠. 우리 학생들 보통 파트 5, 6의 어법 위주로 공부하시잖아요.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막상 시험장 가보면 어휘가 반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통 고민해요. 제가 선생님, 어휘는 어휘를 외우고 관용 표현 외우고 그리고 해석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어휘는요, 그렇게 어휘 공부하고 관용 표현 외우고 사실 그 이외에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어휘 풀이법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휘를 여러분 무작정 외워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서 해석해서 푼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어휘 푸는지 제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익의 눈으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휘 문제 풀이법. 우리 파트 5, 여기 6랑 달라요, 여러분. 6 어휘 문제 진짜 이렇게 쭉 해석하세요. 그러나 5는 어휘 문제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토익이 원하는 5의 문제 풀이법은 어법이든 어휘든 한 문장 안에서 빈칸을 채워넣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영어는요, 자리, 언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매일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건데, 한국말과 영어는 달라. 영어는 자리 언어야. 그래서 밑줄 앞, 밑줄 뒤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저 멀리 있는 애가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그 앞뒤나 쳐다보고 집중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법은 그렇다 쳐. 근데 어휘도 그렇게 하나요? 어휘는 쭉 해석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건 6 가서나 하세요, 여러분. 물론 6는 그런 해석 말고 전반적인 맥락에서 하는 또 다른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또 6 꿀팁 알려드릴 때 또 말씀드릴게요. 5는요, 역시 어법처럼 짝 표현을 먼저 찾고 거기에 집중해서 문제를 푸셨어야 돼요. 그냥 쭉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선 동사의 밑줄 있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목적어랑 함께 먼저 집중해서 보세요. 그럼 벌써 선택지가 모두 한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 다는 싹 다 오답인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파트 5의 독특한 선택지죠. 바로 이러한 선택지의 유형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트 5의 어휘를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거기 뒤에 있는 짝 표현만 보고 집착하고 빨리 찍고 넘어가셔야죠, 여러분. 서른 문제 파트 5 어법 반, 어휘 반. 보통 우리 고수들은 몇 분 안에 푼다고요? 보통 우리 실전반 고수들은 보통 파트 5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빠른 친구는 진짜 훨씬 더 빨리 풀겠지만 보통은 10분 이하에 풀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휘는 반 정도 해당하니까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5의 어법처럼 그야말로 순간 보고 찍고 순간 보고 찍고, 그게 바로 토익의 의도예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토익이 선택지를 어울리는 애랑만 맞춰봤을 때 절대 안 되도록 이렇게 3개를 확실한 오답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답되고 나머지 3개는 확실한 오답. 보통은 그래요.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신다 그러실 때는 혹시라도 논리적으로 뭘 요구했나 이런 거 따지세요. 부사구, 부사절을 보면서. 어떻게 문제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우리 고수처럼 이 문제 10초 만에 한번 풀어보죠.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고! 여러분 놀라셨죠? 아니, 이제야 선택지로 내려가서 읽으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끝나고, 아니 도대체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먼저 우선 여러분, 문제를 읽으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읽고 ABCD 읽고 그렇게 안 하셨죠? 보통 우리 토익 문제 어떻게 풀어요? 선택지부터 먼저 보고 그리고 밑줄 주의를 보죠. 그건 어법이 할 때나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휘도 역시 똑같이 대충 이렇게 얘들의 문법 포인트는 뭐지? 특히 동사 같은 경우 어휘 문제더라도 문법 포인트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고수들은 이 선택지만 딱 봐도 얘가 뭘 요구하는지 알겠다 이러고 벌써 머릿속에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선택지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우리 어법 때처럼 딱 바로 뒤에 있는 이 짝을 봐요. 여러분, 우리 영어는요,
굉장히 유치하게 사람, 사물 나눠서 어법도 풀고 어휘도 푸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영어가 애들이 되게 단순해서 그래요. 한국말처럼 복잡하고 융통성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사람인 거 아주 큰 단서죠. 여러분, A, conduct 무슨 뜻인가요? 실행하다. 여러분, 사람을 실행합니까? 그럴 리 없죠. 벌써 느낌이 아니에요. 그죠? explain. 정말 많은 학생들이 요걸 택했어요. 이게 이제 기출 변형 문제인데요. 정말 그날 난리. 이 문제 굉장히 핫했죠. 왜 이거 답 안 되냐고. 우리나라 말로 너무 괜찮네요. workers. workers는 우리 직원이죠. 직원들에게 설명한다. 너무 괜찮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에게라고 금방 해석하셨죠? 에게. 영어는요, 보통 동사가 을를, 되게 유식한 말로 말하자면 직접 목적어라고 해요. 이 을를 목적어로 가지는 거 원칙으로 하고, 에게로 해석되는 애들은 보통, 부사구로 실든지, 만약 에게로 해석되는 애를 실을 수 있다. 그건 아주 특이한 사형식 동사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식을 열심히 외우는 거죠. 특이하니까.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 다 외워요. 그거 하셔야 되고요. explain은 사형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같이 제가 유치하지만 사물이라고 쓸게요. 예를 들면 질문을 설명한다. explain the questi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을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통 사물이 많아요. 그리고 에게를 쓰시고 싶으면 부사로 쓰세요.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쓰고 에게로 해석되는 걸 쓸 때 to를 전치사로 쓰죠. 우리 보통 전치사 랑 명산 합쳐져서 부사구가 이뤄서 얘는 문법적으로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애, 수식어, 그러나 해석적으로 넣을 수 있겠죠. 이거 아마 넣고 싶어서 학생들이 디스플레이 했나 봐요. 정말 핫한 문제였어요. 이것도 틀렸어요. invest는 여러분, 진짜 동사는 어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법도 물어보는구나. invest in. 여러분, 얘 자동사로요. 막바로 in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못 써요. 만약에 우리 직원들에게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을 땐 invest in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직원들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얘가 간혹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뒤에 돈을 쓰셔야 돼요. 돈을 투자한다. 그리고 어디에 그럴 때 in을 이렇게 바로 짝이 그래요. oversee. 혹시 여러분 oversee란 단어 모르셨나요? 만약 oversee란 단어를 몰랐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어휘를 진단컨대 중하 보통 우리 토익에 있는 이런 어휘들이 크게 어려운 단어가 선택지에 실리진 않거든요. 물론 한두 개가 좀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때문에 쫄지 말고 나머지 아는 애를 통해서 이렇게 짝을 찾아가시는데요. 5번은 위에서, C는 보다죠. 감독하답니다. 여러분 사람 감독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뒤에 있는 이 workers만 보고도 딴딴딴 없어지고 얘가 지금 그래도 제일 무난하게 괜찮구나.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니면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확인의 의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긴 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얘를 머릿속에 이미지를 상상하고 그럼 정말 엉뚱한 오답으로 빠지기 십상이고요. 특히 이렇게 동사 문제 같은 경우는요. 한국말 해석에 의존하면 어떻게 B나 C 같은 어법을 고려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울리는 거 생각해야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물론 invest 같은 경우는 in 같은 관용 표현을 이루는 짝이 완벽한 쫀득쫀득한 짝이 있긴 하죠. 그러나 이건 단순히 관용 표현을 외웠다기보다는 보통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얘는 보통 그래 이렇게 사람이나 뭐 사물이나 이런 애들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 굉장히 유치한 방법인 것 같지만 영어는 애들이 단순하고 유치해요. 그런 식으로 어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체 내용에서 어휘를 공부하는 것보다 바로 뒤에 있는 명사가 어떤 류의 애들이 오지? 꼭 그게 관용 표현이 아니더라도 어떤 류의 애들이 오지?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면서 어휘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우리 한번 하나 더 보면서 문제 풀고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시작해 보시죠. 고! 어떻게 좀 푸셨어요? 답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답은 B예요, 여러분. 맞추셨어요? 자, 얘도 여러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죠? 우선 ABC 뜻은 아셨어요? economically, 경제적으로, 절약적으로. deliberately, 이런 거 모르셨구나.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precisely, 정확하게. patiently, 요건 좀 아실 텐데.
그죠, 여러분? 참을성 있게. 근데요, 그럼 우리나라 학생들은 보통 한국말로 해석할 때 특히 부사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의 부사는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에서 부사가 영향을 미치지 뭐 이렇게 짝이 딱히 존재하지 않아요. 영어 역시 짝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 뒤에 있는 형용사 수식했죠, 부사가. 부사가 형용사 수식했죠. humorous, 얘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humorous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humorous에 웃겨,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웃길까요, 여러분? 경제적이고 절약적으로 웃깁니까? 그야말로 웃기죠. 이런 선택지 어딨어? 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웃긴다. 조금 괜찮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남겨두고 그 다음 precisely 정확하게 웃긴다. 그야말로 웃깁니다, 진짜 여러분. patiently 진짜 참을성 있게 웃기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웃기지 않으세요?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문제였다는 거지. 남은 애가 지금 의도적으로 웃긴다. 이런 맥락에서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확인받기 위해서 이제는 투부 정사 같은 이런 부사구 왜 붙었나 한번 볼까요? 우리 문장 끝에 붙는 이런 투부 정사들은 보통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돼요. 뭐뭐 하기 위해란 건 목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해석을 해보면 코사 어토모티브라는 자동차 회사네요. has placed. 보통 우리 광고한다를 placed an advertise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했어. 근데 어떤 광고를 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단서가 여기 좀 있긴 하네요. 뭐 하기 위해서? 더 젊은 고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젊은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웃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된다. 이렇게 해서 또 확인받으실 수는 있긴 하죠.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요. 유머러스랑 절약하고 정확하고 참을성 있는 건 절대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앞으로 여러분 어휘 공부하실 때 바로 이렇게 짝으로 오는 애들이 어떤 류의 애가 오지? 그냥 단순히 관용 표현으로 외우려면 외우지 마시고 그런 관심 가져주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전체 내용을 다 해석하고 문장을 익히는 것보다. 그죠?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재밌고 흥미로운 얘기들 우리 닥터토익에서는 아주 넘쳐납니다. 우리 닥터토익에서 만나요.